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일요일입니다. 예, 오후죠. 예, 2시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요즘 터키 지진 때문에 터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사실 뭐 제가 터키에 대해서 좀 지진 나기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좀 자주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제가 대만 얘기, 중국 얘기, 그 터키 얘기, 그리고 가끔씩 독일 얘기, 영국 얘기 좀 해드리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대만 얘기랑 중국 얘기는 상당히 좀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나라 안보에 가장 직결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터키 얘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형제의 나라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터키를 보면은 영국이 보여요. 그리고 대영 제국 때 일어났던 일들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뉴스룸에서 드리는 말씀은 지식이라기보다는 인사이트예요. 인사이트.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앞으로 기술의 혁명이 일어나서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전도 있겠지만 지정학적으로 세계적인 어떤 그 국가 간의 어떤 알력, 그리고 파워 게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구나라는 것들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 또 그걸 알게 되면은 단순히 국가와 국가 간의 알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은 또 어떻게 가야 될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직 내에서는 또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를 그냥 문득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제 이 영상을 보면은 직접적인 어떤 지식을 아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지혜로워진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들어보시면 좋아요. 제가 먼저 뭐 슈카월드네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좋긴 한데 결국은 이제 난리지적인 부분과 이제 본인들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보다 나이들도 다 어리고 하기 때문에 뭐 종합적인 어떤 종합적 지성인가요?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현실에 근거해서 가장 현실적이면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감각, 예.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감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터키. 이 터키란 나라가 사실 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9세기 17, 18 1463년인가요? 예. 그러니까 15세기 중엽부터 19세기까지는 지구상에서 상당히 그 영향력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지금은 터키를 보면은 그냥 저렇게 지진이나 나고 맨날 뭐 부실한 건축물이나 있어서 맨날 사람들 막 쓸데없이 많이 죽고 이런 것들을 봐서는 상당히 후진국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러시아보다도 강했어요. 지금의 러시아보다도 강했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늘 오스만 투르크, 지금 터키를 상당히 제압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또 러시아의 남하를 터키가 일정 부분 막아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막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터키가 이제 그리스하고의 관계는 뭐 앙숙이잖아요. 앙숙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사이프러스라는 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터키하고 그리스 그 에게해 쪽 지도를 좀 보면은 되게 좀 재미난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터키라는 나라가 터키가 있고 그리스가 있는데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섬들 있죠. 이 섬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스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터키는 보스포러스 해협이나 하고 이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이제 이스탄불이 있잖아요. 이스탄불 꼭다리에 옆으로 조금 더 가져가 있습니다. 삐져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터키라 그러면 약간 예전에는 뭘로 생각했냐면 동양, 동양 아나톨리아 반도를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라고 했단 말이죠. 소아시아. 그러니까 진짜 아시아 말고 우리 일반적으로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넘어가면
아시아다라고 이제 그리스라든지 유럽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터키라는 나라는 90% 이상이 아시아에 속해 있고 이 보스포러스 해협 왼쪽, 이 왼쪽이 이제 유럽입니다. 유럽이에요. 근데 이제 400년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15세기 중순부터 19세기까지 터키는 이제 뭐 그리스도 당연히 이제 터키 땅이었고, 뭐 컨스탄티노플 당연히 이제 그 예전에 동로마가 이제 터키 땅이었고, 발칸반도가 터키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불가리아라든지 뭐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이 다 이제 터키 땅이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게 다 뺏겼죠. 이제 제국이 약화된 거예요. 제국이 약화됐는데 이 땅은 유럽으로 딱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 섬은 다 이제 그리스 쪽으로 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터키를 분할하면서, 그러니까 터키 제국,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분할되면 그러니까 해체가 됐죠. 제국이 해체되면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터키한테 제안을 했어요. 야, 너희들 저기 옛날 같은 그런 영토 인정 못 해주고 그냥 터키로 살아. 옛날처럼 다시 터키로 살고 발칸반도하고 아라비아 반도 다 독립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근데 하나 조건이 있어. 너희들도 그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 앞에 너희들과 그리스 사이에 있는 섬들을 그리스한테 줄 거냐, 아니면 그 섬 가져오는 대신에 이스탄불 사이로 그냥 보스포러스를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 그러니까 이스탄불 건너편에 있는 땅은 포기해. 이 둘 중에 어떤 거 가져갈래? 섬 포기할 거야, 아니면은 보스포러스 왼쪽을 좀 가져갈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가리아 입장에서는 여기서 불가리아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원래 그 땅이 이제 불가리아 땅이에요. 근데 이제 불가리아가 상당히 이제 거기 접경 지역에 있어. 이게 보스포러스 해협 왼쪽에 있는 땅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주장을 했는데, 불가리아도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터키의 식민지에서 독립하는 입장이니까 뭐 크게 이제 어떤 주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터키는 섬을 가지느니 차라리 유럽으로 가고자 하는 그 팽창로를 남겨두겠다 해서 보스포러스 왼쪽 땅을, 그러니까 불가리아 땅을 우리로 가져갈 테니까 대신 그리스랑 터키 사이에 있는 섬은 그냥 그리스로 다 넘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면은 그리스 섬들이 다, 그러니까 이 터키 땅보다 터키 땅에 훨씬 더 가까운 섬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섬들이 다 그리스령이에요. 되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터키는 에게해에서 완전히 그 제해권을 잃었습니다. 제해권, 땅을 더 가져가고 섬을 포기한 거죠. 예. 근데 그 와중에 사이프러스라는 섬이 있어. 이 사이프라는 섬이 뭐냐면, 이 사이프러스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스 땅이었어요, 원래 그리스 땅인데, 이제 이게 독립되면서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1970년대까지는 이제 이 사이프러스 섬이 그냥 독립된 이제 공화국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 그리스 사람들이 90% 이상인데 이 사이프러스 섬에 자기를 그리스로 좀 국민투표를 하면 당연히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그냥 그리스 영토로 할게. 영국 너희들이 자꾸 이제 막지 말고 우리 그냥 그리스로 갈게라고 하는데 그 영국이 자꾸 그걸 방해하는 거야. 너희 그냥 사이프러스 공화국으로 있어. 그리스 이거 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 임마 터키한테 독립된 게 다 영국 땅인데 1830년 이제 런던 의정서에 의해서 그리스가 독립되는데 영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그리스는 영국의 말을 상당히 잘 듣고, 또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엘리자베스 2세 얼마 전에 죽은 엘리자베스 2세의 남편이 그리스 왕자잖아요. 필립 공이 바로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랑 영국은 거의 뭐 상당히 친해요. 상당히 친해. 근데 이제 1970년대 중반에 74년도 겁니다. 그때 이제 그리스가 이제 그때 우리나라처럼 독재 정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왕을 축출하고 군부 독재가 일어나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때 그리스 쿠데타 세력들이 사이프러스 섬을 우리 거로 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를 천명을 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켜요. 무슨 전쟁을 일으키냐면 국내에서 터키가 한 10% 정도 있었어. 사이프러스 섬에 10% 정도 있었는데 그리스 그
영으로 그냥 병합을 하고 그리고 터키 사람들을 축출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전을 일으키는 거죠. 내전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요. 사이프러스 안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사이프러스 공화국일 때는 서로 잘 살았어. 서로 그냥 어울려가지고 터키 사람이네, 뭐 그리스 사람이네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잘 살았는데 그리스에서 이제 독재 정권이라다 보니까 사이프러스 섬 안에서도 이제 피하 식별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 그냥 터키는 가만히 있었느냐? 그게 아니야. 그냥 어떻게 보면 사이프러스 공화국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로 그리스 이제 독재 정권이 사이프러스 섬에 영향을 끼치니까 터키에서도 야 우리도 그러면 우리 자국민들 보호해야 되겠어. 터키민들. 그래서 군대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군대하고 터키 군대가 사이프러스 내전에 참여해버려요. 예, 먼저 이제 시작은 그리스가 한 거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약간 대리전 형상으로 벌어지면서 우리 6.25처럼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다 이제 전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원래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쉽게 결정이 안 나요. 어느 한쪽이 이렇게 막 개박살이 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지지하게 나가다가 결국 이제 영국이 중재를 하고 지금 어떤 유엔이 중재를 해서 지금 현재는 휴전 상태야. 예, 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다시 이제 그리스 군부가 이제 몰락을 하고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사이프러스 공화국은 다시 옛날로 돌아갔는데 가자고 했는데 이제 터키가 점령했던 그 북부 지역, 사이프러스 북부 지역은 나 그냥 옛날처럼 안 돌아갈래. 사이프러스 공화국 안 싫고 그냥 우리는 그냥 터키 땅으로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어정쩡한 상태로 지금 남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은 터키, 남은 사이프러스 공화국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프러스는 지금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북쪽은 터키계 10%, 전체 섬에서 인구의 10%가 이제 터키계 사람들이 터키의 지원 아래에서 터키 영으로 돼 있고 이게 괴뢰 정부예요. 재밌는 건 유엔이 그 땅이 터키 땅으로 인정을 안 해. 인정 안 합니다. 지금 북한처럼 돼 있죠. 북한이 지금 유엔에서 공식 정부로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것처럼 남한만 지금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사이프러스 공화국도 남쪽만 사이프러스 공화국으로 인정이 되고 북쪽은 터키령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 그냥 반란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이 왜 이제 분단이 됐느냐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예, 결국은 그리스의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사이프러스를 그리스령으로 시도하려고 했던 그 과욕이 결국은 터키를 끌어들임으로써 북쪽이 결국은 그냥 터키 주민만 살던 쪽이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분단돼 버리는. 그러니까 참 뭐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간 거죠. 예기치 않은 상황. 터키는 근데 일단 들어오고 나서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러시아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4개 주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나가기가 쉽지 않아. 특히 뭐 러시아가 작은 나라도 아니고 터키도 되게 큰 나라잖아요. 그리스에 비하면. 그 때문에 이 큰 나라에서 뭐 인구도 많고 또 이 영토가 큰 나라라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딜 들어갔을 때 그렇게 쉽게 나오질 못해. 나오질 못합니다. 특히 인접국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터키도 결국은 뭐 그 사이프러스 북부에서 이제 후퇴를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랑 터키는 앙숙이 돼 있는 거예요. 일단 전쟁을 한번 했기 때문에 서로 죽자 살자 전쟁을 한번 한 거예요. 대리전이든 뭐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중국하고 완전히 친해질 수 없는 이유도 어쨌든 중국이란 나라가 6.25를 통해서 대리전이 그러니까 그땐 대리전도 아니죠. 아예 중국이 그냥 들어와서 30만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한국 땅을 밟아서 결국은 가서 교전을 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뭐 적성국이란 말이죠. 한번 적이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서 싸우면 일단은 쉽게 친해질 수가 없어요. 쉽게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프러스라는 이 공화국 섬은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처음에 독립을 할 때 그쪽 주민들의 어떤 그냥 의견을 들어서 공화국으로 하지 말고 그냥 일찌감치 처음부터 그냥 줬으면 좋았는데 영국이라는 나라도 재밌는 게 뭐냐면 사이프러스 공화국 전에는 영국령으로 해놨어요. 그걸 또 영국령으로. 그래서 영국령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독립을 시켜준 거지. 독립을 시켜준 건데
그 영국령으로 이제 욕심을 낸 이유는 뭐냐면 영국이라는 나라는 또 섬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안에서 이제 몰타, 예를 들어 몰타는 이제 이탈리아 쪽 국가 그쪽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몰타라는 섬을 또 가지려고 했고, 또 이 사이프러스는 어떻게 보면 오스만 투르크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이프러스라는 섬을 자기의 영토로, 왜? 영국이라는 나라는 어쨌든 간에 18, 19세기까지 이 해군력이 상당히 강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영토에 대한 욕심보다는 이 섬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강했어요. 섬. 왜? 일단 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해군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중해에서는 몰타, 그리고 에게해에서는 사이프러스 섬.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거문도 있잖아요. 이 거문도도 이 한반도에서의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영국이 점령한 겁니다. 예, 거문도가 우리가 잘 이렇게 역사 시간에 그냥 잘 넘어가는 쪽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이프러스라든지 몰타처럼 거문도를 점령한 거예요. 또 남아메리카를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포틀랜드 있죠. 그래서 포틀랜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포틀랜드 섬을 영국이 아르헨티나에 가까운 섬인데도 불구하고 영국이 그걸 본인의 섬으로 이렇게 편입을 영국령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영국의 나라는 이게 각 전 세계에 그 대륙의 맞은편에 항상 그 섬을 하나 잡고 자기 영토로 이렇게 만들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행동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또 뭐냐면, 여러분들 그 북아프리카 끝하고 지브롤터 해협 있죠? 그 지브롤터 해협의 북쪽 끄트머리 조그만 부분도 지브롤터가 어느 영이다? 영국령이에요. 스페인 땅이 아니라 영국령으로 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뭐냐면 결국은 이 항로, 그 지브롤터 해협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브롤터 해협을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나가는 그 길목에도 영국이라는 나라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지브롤터라는 그 지역을 영국령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재밌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도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이프러스도 그런 영국의 어떤 그 농간이죠. 어떻게 보면 농간. 19세기에 일어난 그런 농간. 영국이 전 세계 각국의 국가들의 어떤 그 이합집산에 관여를 하면서 영토가 찢어지고 붙고 이런 부분들. 영국의 어떤 그 농간 때문에 사실 아랍반도, 거기도 뭐 다 이렇게 구획이 막 다른 민족이 막 섞여 있는 거를 그냥 다 이렇게 바둑판처럼 이렇게 다 갈라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인 게 팔레스타인이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도 원래는 살고 있는 땅인데 그거를 이스라엘한테 준다는 약속을 뒤로 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전 세계를 경영한답시고 이 민족에겐 이렇게 약속하고 저 민족에겐 저런 약속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다 보니까 영토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제 분쟁이 생기게 되는 씨앗을 준 것도 결국은 대영제국 시절이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프러스도 그런 어떤 부분에 속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